지난 시간에 비냐사 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사나의 다음의 단계 뿌라나야마에 대한 공부를 2급에서 하게 됐어요. 뿌라나야마에서 우자이 호흡에 대한 방법을 공부를 했고 마지막에 반다의 3가지의 종류 기억하시죠? 자, 반다의 3가지의 종류 한번 읊어보실까요? 물라다라 반다, 우디아나 반다, 잘란다라 반다, 3가지 반다 요법. 어떤 우리 인체의 기관, 신체의 기관을 에너지의 흐름을 억압하다, 막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뿌라나 야마라는 의미는 호흡, 숨, 에너지라는 뜻이지만 그 안에서 기라는 뜻도 있고 생명력이라는 뜻도 있고 모든 존재하는 근원에 다 존재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저는 이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핸드폰에 대한 어떤 배터리가 갖고 있는 수명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체가 신체 우리 겉모습이 갖고 있는 우리 몸이 핸드폰의 겉모습이라면 그 안에는 그 안에 배터리의 어떤 생명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생명체의 프라나가 될 수 있어요. 에너지.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는 에너지와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는 많이 허비하고 낭비할 수도 있고 그 에너지를 보유할 수도 있어요.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에너지를 많이 방출되게 쓰고 하면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듯이 절약해서 오랫동안 내 안에 있는 배터리를 에너지를 보유하기 위해서 잘 써야 되겠죠. 요가에서는 호흡이 그 사람의 나이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호흡은 뭐라 그랬어요? 불안하라고 했죠. 에너지예요. 생명력이에요. 몇 살을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라나 야마, 아야마라는 뜻은 확장하고 연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야마는 억제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합성어로서 호흡을 늘리고 연장할 수도 있고 제한하고 통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호흡이란 우리 정상적인 호흡은 1분 동안에 15회 호흡을 할 수 있다고 치면 24시간에 21,600번에 들이쉬고 내쉬는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호흡을 24시간 동안 항상 흥분하고 또 과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고 숨을 그러면 어떻게 쉴까요? 곱하기 2를 우리가 호흡을 쉴 수도 있고 또 느리고 안정되고 편안한 사람들은 호흡을 좀 더 적게 그죠? 호흡수가 들숨과 날숨의 호흡수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이 공감하시나요? 평상시에 많이 이게 급하고 성격이 호흡이 빠른 사람들은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운동을 하는 거는 운동을 통해서 심박수를 올릴 수는 있지만 당연히 올라가죠.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지만 운동의 효과는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트레이닝의 효과는 심박수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계속 꾸준한 내가 처음에 이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연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심박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만 그쵸? 계속 계단 오르기 연습이라든지 연습을 하면서 숨참이 덜한 거죠. 그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이 심박수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이렇게 호흡수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운동 효과라고 본다면 평상시 이제 심폐기능이 좋지 않거나 또는 비만이거나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흡이 얕고 좀 빠르게 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또는 이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 있을수록 아무래도 얕은 호흡과 빠른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면서 빠른 호흡들을 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요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고 그러면 우리 호흡 기계는 무엇을 얘기하고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호흡은 입과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과 코로 들어오는 호흡은 들숨은 비인두하고 구인두, 목으로 통해서 또는 코를 통해서 호흡이 들어오는 기관이에요. 자, 그 기관을 통해서 후두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기관을 통해서 양쪽의 기관지로 양쪽에 폐가 2개 있죠. 흉부 쪽에, 가슴 쪽에 있는 폐를 지나서 기관지, 그리고 더 깊쪽으로 들어가면은 안쪽으로 가면 이게 세기관지라고 해요. 세기관지를 통해서, 종말기관지를 통해서 이 끝에 있는 여러분들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하는 폐포, 허파가리라고 들어보셨죠? 이 그림을 확대해 보면 이게 폐포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폐포라고 하는 곳에서 가스 교환을 하는 것이 산소를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는 이 가스 교환할 때 이제 산소가 우리 몸에서 온몸에서 다 장기들에서 쓰고 영양분을 같이 공급하고, 그러다와 함께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영양분을 공급하면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폐포에서 가스 교환을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우리 가슴 흉부하고 복부를 나누는 횡격막, 가로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정상적인 호흡의 그 어떤 기전에서는 양쪽 폐에서 호흡을 하고 또 가스 교환을 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요가에서는 들숨과 날숨 호흡을 의식하시고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요가는 복식 호흡을 하고 뭐 필라테스는 흉식 호흡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잘못된 방법입니다. 복식 호흡은 복부를, 배를 반대쪽으로, 앞쪽으로 최대한 많이 부풀리고 복부를 통해서 아까 심폐기능이 좋지 않거나 복부 비만이거나 그러면 우리는 먼저는 원래는 어린아이들이 복부로만 숨을 쉰다라고 하는데 복부와 흉부를 통해서 같이 호흡을 하는데 계속 오랫동안 앉아있고 복부 비만이 되고 또는 숨이 얕아지고 빨라지면서 복부로 숨을 못 쉬게 되고 온몸으로 못 쉬게 되고 흉부, 가슴 쪽에서만 호흡을 헐떡헐떡 거리는 거죠. 그래서 복부의 복식 호흡도 호흡의 하나의 방법이 있지만 요가에서는 복식 호흡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 요가 수련을 할 때 복부에서부터 가슴까지 호흡하는 우짜이 호흡 같은 호흡을 통해서 복부와 흉식하는 호흡 방법을 하나의 이제 우짜이 호흡 방법이 있는 거고 복부와 흉식을 모두 다 하는 전신으로 다 온몸으로 하는 호흡을 완전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은 복식 호흡, 어떤 운동은 흉식 호흡이 아니라 복부와 흉식을 다 호흡법에 쓰게 되는 몸 전신이 호흡법이 되는, 그래서 필라테스 호흡 방법도 당연히 복부에서부터 완전 호흡을 하고 있는 거고 요가에서도 완전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가의 호흡 방법에는 바스트리카 프라나야마라는 호흡 방법이 있습니다. 바스트리카 프라나야마는 약간 복식 호흡하고 좀 하는 방법들이 비슷해요. 근데 요가 경전에는 복식 호흡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수련의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련의 형태가 있죠. 요가 수련도 말고 여러 가지 호흡 방법만 하는 수련 방법의 어떤 수련의 하나의 형태에서 나온 이야기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요가는 복식 호흡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어떤 책에는 아사나를 유지하면서 복식 호흡을 해라? 아니에요. 아사나를 유지하면서는 들숨과 날숨이 온몸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요가 호흡에서는 오히려 완전 호흡, 우짜이 호흡의 호흡 방법을 쓰게 됩니다. 네. 프라나 에너지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계속 머물고 있지가 않고 계속 내가 프라나 에너지를, 생명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도 쓸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쓸 수 있고 음식을 먹는 데서 쓸 수가 있고 우리는 갖고 있는 프라나를 계속 소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활용하면서. 근데 그 프라나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요. 건강검진상으로는 아주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에너지, 기운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또 운동을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자기 어떤 건강을 지키는 각자의 요법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보이고 누가 봐도 굉장히 생명력이 넘쳐나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고 누가 봐도 되게 기운이 없어 보이고 아픈 데는 없는데 뭔가 좀 아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뿌라나는 생명력 에너지라고 표현했듯이 이 뿌라나는 계속 증강시켜야 되는데 이 뿌라나에 우리가 어떻게 뭐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이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뿌라나의 흐름에 의해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나이를 요가에서는 뭐라고요? 뿌라나가 몇 번을 생명력이 어떻게 몇 번을 숨을 쉬느냐에 따라서 나이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뿌라나를 계속 핸드폰의 배터리를 덜 써야 핸드폰을 오래 쓰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에너지, 나무에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있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 풀 한 포기에도 에너지 뿌라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라나를 잘 써야 돼요. 어떻게 잘 쓰느냐? 반다의 요법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3가지 반다가 있습니다. 물라다라 반다, 우디아나 반다, 잘난다라 반다 3가지를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이 3가지의 반다로 에너지의 흐름을 반다의 뜻은 억제하고 제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뿌라나를 인간이 계속 우리 몸 안에서 쓰고 있는 뿌라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반다요법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나이를 숨 쉬는 거에 따라서 숨은 뿌라나라고 했어요. 몇 번의 숨을 쉬느냐? 화가 나고 성격이 급하고 매일 긴장하고 이렇게 뿌라나를 많이 소진하기보다는 긴장되는 일들도 늘 편안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좋은 에너지로서 스스로가 어떤 좋은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안에서 공부해가는 과정 안에서 그것이 아마 공부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자기 제안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다 요가의 얘기죠. 자신의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까르마 요가 수행을 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막는 경우들도 있고 요가 아사나 수행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탐구하는 이런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경전을 통해서 가냐 요가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책을 읽던 나만의 어떤 자기의 자신만의 규칙을 잡고 그렇게 불필요한 에너지와 쓸데없는 낭비하지 않고 잘 써나가는 방법들. 자, 이 반다 요법과 뿌라나, 차크라, 나디 이러한 얘기들은 우파니샤드의 그 스승에게 가까이 앉아서 비밀리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공부하고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뿌라나를 조절하는 방법에서 뿌라나 야마의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라다라 반다, 우디아나 반다, 잘난다라 반다가 있다. 그러면 물라다라 반다는 골반의 가장 기저근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뿌리는 땅과 두 다리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에는 바닥에 앉아 있으면 지면과 내가 닿고 있는 면과 내 몸을 골반과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손이 바닥에 닿으면 손바닥이 지면에 닿을 수 있는 가장 땅에 닿고 있는 면이 지면과 닿고 있는 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반다요법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발로 바르게 서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발바닥을 어떻게 딛는지에 대한 공부를 처음에 이제 3급에서 많이 하셨고 이 발바닥에 딛고 있는 면을 두 다리의 안정화를 통해서 이 골반의 양쪽의 균형을 잡아주고 중립적 골반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꼬리뼈를 아래로 내리고 골반 앞에 있는 여기 부분이죠. 치골비부 부분을 양쪽의 장골뼈와 수평이 될 수 있게
ASIS와 수평이 될 수 있게 놓는다. 뭐 이런 연습들을 하셨잖아요. 이거의 연습보다는 골반뼈를 어떻게 놓고 이런 연습보다는 사실 반다요법만 제대로 하면 그냥 저절로 어떤 골반의 균형이 중립적 골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개인적으로 어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골반 기저근은 이 골반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비뇨 기능도 있고 골반 쪽에 생식 기능도 있고 소화 기능도 있죠. 이 안쪽에 골반의 이 가장 아랫부분에 근육을 이 성기가 있는 부분과 헤엄 쪽의 근육들을 바닥에 지면에서 뭐 생식기나 항문 쪽을 조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모아서 배꼽 위쪽까지 위로 끌어올린다. 그게 꼬리뼈는 내리고 앞에 있는 치골뼈를 아래로 내려서 그동안 공부했던 골격기에 대한 얘기들이 어쩌면 여기에서 물라다라반다를 바르게 잡아주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저절로 물라다라반다를 골반 기저근을 아래쪽의 근육을 위로 끌어올리면 배는 등 쪽으로 당겨지고 그것을 우디아나 반다. 숨을 최대한 들숨을 하면서 턱을 가슴으로 당긴다. 이것이 잘난다라 반다인데 아사나 하나에 이 세 가지 반다를 다 동시에 다 쓰진 않아요. 하지만 의자에 호흡을 할 때에는 앉아서 좌법으로 앉았을 때는 물라반다, 우디아나 반다, 잘란반다를 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세 가지 반다를 같이 활용하면서 호흡법을 자, 이거는 무엇이냐? 프라나예요. 프라나는 내부로 흐르는 이 프라나는 에너지라고 했어요. 반다를 통해서 프라나의 흐름을 막아주는데 이 프라나에는 내부로 흐르는 프라나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프라나의 1번 주자 대표적인 프라나는 코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 몸 안으로 들어오는 들숨의 에너지가 프라나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에너지의 어떤 근원이라고 볼 수 있고 대표 주자예요. 우리 인체에 흐르는 5가지의 프라나 중에서 심장 쪽에 위치하고 있고 호흡의 원동력이고 전신의 어떤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슴 쪽에 존재하고 있는 가슴과 폐 쪽에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뭐 가슴과 폐 쪽에 심장이 왼쪽 가슴에 있고 여기에 있는 프라나가 당연히 코로 들어오는 호흡과 함께 이 우리 몸의 그 순환계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 어떤 생리학적인 과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하는 얘기들은 요가에서 얘기하는 그 기운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자, 이 프라나라고 하는 기운은 우리한테 생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프라나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라나는 아빠나라고 하는 프라나인데 배꼽에서부터 회음 근육까지 골반 안쪽까지의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의 기운은 배설하고 비뇨 기능, 그쵸? 신장의 소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찌꺼기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비뇨 기능인데 비뇨 기능 또는 소화 기능, 생식 기능 또는 배설을 담당하고 골반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빠나라고 하는 기운은 자꾸만 강하게 아래로만 내려가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대요. 프라나는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내보내면 안 돼요. 갖고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에너지는 갖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나를 자꾸만 소진하고 아래로 내려보내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자기 안으로 잘 정화시키고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에너지를 써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물러다라 반다는 아빠나 기운을 아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자기 안에서 정화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마나는 이렇게 가슴에서부터 배꼽 아래쪽에 아빠나 기운의 위쪽의 에너지의 기운을 담당한대요. 자, 사실 그렇죠. 여기에 뭐 우리 인체의 기관인 위와 소장, 대장,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쵸?
소화 기능들이 있지만, 자, 이 요가에서는 이 복부 쪽에는, 가슴 아래쪽에 배꼽 쪽에는 무슨 기운이? 소화를 담당하는 기운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요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화를 담당하는 기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그 에너지가 회전돼야 되겠죠. 예, 세 번째 복부 에너지. 그래서 세 번째 에너지는 이 사마나라고 하는 에너지는 소화의 기능을 담당해서 우리 몸을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 아빠나 기운은 배설과 생식과 비뇨 기능을 담당하지만 자꾸만 내려가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네. 자, 네 번째는 우다나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얘는 가슴에서 목까지 나타나는 에너지인데 얘는 상승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대요.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부터? 가슴 쪽에 있는 뿔하나의 기운을 받아서 얼굴 쪽과 목 쪽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어떤 의식의 발현을 해줘. 의식의 발현은 뭐 얼굴 표정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소리를 통해서도 의식의 발현을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는 말들, 소리들로 통해서 이 우다나의 에너지의 기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마지막에 비아나라고 하는 에너지래요. 전신의 부족한 부분의 에너지를 이렇게 몸 전신에 흩어진 에너지를 전신으로 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다섯 번째 에너지. 이 에너지를 몸의 모든 부분을 결정시켜주는 에너지예요. 자, 아사나를 통해서도 이 에너지를 자극하는 부분의 아사나들이 있겠죠. 아빠나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기운도 있을 거고 잘 보세요. 그리고 우다나 기운을 정화시켜주는 에너지도 있을 거고 사마나 기운, 복부 반다, 유지하는 아사나 아빠나 기운의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아사나는 무슨 동작들이 있을까요? 뭐 호흡하는 방법들도 다 그렇고 몸을 위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손서기를 했을 때 몸을 위로 바닥에서 지면에 손만 있고 반다를 골반을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들을 하는 동작들. 네, 그리고 우다나 기운 같은 경우는 사람바 아사나 같은 거, 또 비아나 기운 같은 거 전신에 흐르는 에너지의 기운은 모든 아사나에서 전신을 다 활용하는 동작의 에너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이 뿔하나의 5가지의 내 인체의 각각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 뿔하나가 있는데 그 뿔하나는 생명력이고 에너지라 그랬어요. 자, 가슴에 있는 뿔하나가 부족하면 모든 어떤 내 인체의 조화, 에너지와 균형이 깨질 수 있고 전신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 담당하는 에너지도 내 몸에 부족하면 에너지 어딘가에 내 신체가 육체가 아플 수도 있고 육체가 아프지 않으면은 또 어딘가에 뭔가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를 또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전신의 어떤 조화 균형을 맞춰지는 거겠죠.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서양의학에서는 어느 한 곳이 아프면 그 부위만을 얘기를 하지만 동양의학과 이 요가에서는 우리 몸의 전체의 어떤 균형과 밸런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좀 오래됐지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인체를 두고 이 뿔하나라는 거를 그렸던 이 그림인데 정말 제가 봐도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이건 아까 했던 거죠? 네. 자, 이 뿔하나가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나디라고 한대요. 72,000개의 뿔하나가 존재하고 있는데 뿔하나가 지나가는 이 심장에 있는 뿔하나도 그렇고 사마나 복부에 있는 거 아빠나 기운 이 모든 기운이 지나가는 기가 지나가는 길을 나디라고 하는데 그 나디를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나디가 막히면 어떻게 할까요? 뿔 하나가 지나가야 되는데 막혀. 기가 막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시면. 그쵸. 기가 막히면 살 수가 없겠죠. 죽을 것 같죠. 기가 막히면. 그 에너지를 통로를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사나를 하면서 저절로 어떤 몸이 순환이 일어나고 뭐 유연해지고 또는 뭐 혈액 순환을 통해서 피부가 맑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혈관이 깨끗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내면에 정화가 일어나서 심리적인 효과들도 있고. 자, 72,000개의 나디에서 다 중요하지만 요가에서는 3가지의 나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다, 수숨나, 핑갈라의 기도. 이다의 기도는 왼쪽 콧구멍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다.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흘러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네. 자,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기도가 이다라는 기도고 핑갈라라는 기도는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 콧구멍에서도 시작을 하는데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왼쪽으로 오고 오른쪽에 시작하는 기도가 핑갈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다의 기도와 라디와 그쵸? 기가 지나가는 게 라디라고 했죠. 이다의 기도와 핑갈라의 기도로 기가 잘 통하게 되면 수숨나의 기도로 기가 중앙에 있는 척추신경을 통해서 가운데로 기가 잘 통하게 된대요. 이렇게 잘 안 통하나 봐요, 저는. 여기서 자, 어쨌든 이다와 수숨나의 기도는 핑갈라의 기도, 3가지의 기도는 요가에서 가장 중요하다.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이다의 기운과 왼쪽에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기운이 잘 만나면 잘 통하게 되면 이 기운이 이렇게 잘 흐르게 되면 그쵸? 어떻게? 가운데에서 수숨나의 기운이 잘 통하게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인체의 원형, 바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너지의 중심체, 차크라가 발현되게 된대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뿔 하나가 지나가는 길이 이다인데 72,000개의 이다에서 요가에서는 14가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3가지의 기도가 중요하대요. 3가지는 이다, 핑갈라, 수숨나의 기도인데 3가지의 기운이 좌우의 기운이 잘 맞아서 균형감 있게 숨 쉬는 것도 그렇고 에너지의 통로가 잘 열리게 되면 수숨나의 기도로 기가 잘 통하게 된다. 수숨나의 기도로 기가 잘 통하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의 센터인 7개의 차크라가 깨어나게 된다. 그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깨어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7가지의 차크라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